148번. 양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괄호치고 x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가 뭐를 뜻한데? x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를 뜻한다. 이게 일단 무슨 말이죠? 이거랑 좀 우리 비슷한 거 뭐 있었어? 가우스 x 이런 거 있었지? 맞아요? 가우스 x는 정의가 뭐였어요? 그거보다 크지 않은. 그렇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입니다. 이거였지.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뭐라고 정의한 거야? x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 그러니까 가우스 x가 아니라 가우스 x가 여기 정수야. 여기 1이 여기 2가 있어요. 2가 여기 3이 있어. 여기 4가 있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어떤 x 값에 대해서 가우스 x는 뭘 만들어주는 역할이야? 얘로 만들어주는 역할이야. 그지?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만들어주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는 x보다 크거나 얘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2라고 하는 거는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5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3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3이 나오겠지. 맞아?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다시 봐봐. A1이라고 하는 건 10이라고 줬고요. AN이라고 하는 걸 지금 뭐라고 줬냐면 A에 이렇게 돼서 2분의 N 요거에다가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렇지? 좀 특이하게 줬다. 규칙 자체를. 맞아요? 그럼 한번 찾아보자. 하나씩. 이런 거를 할 때는 규칙 찾을 때는 그냥 하나씩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2가 궁금합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겠어요? A에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2 이렇게 돼가지고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사실상 A에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면서 더하기 1이 될 거야. 얘는 뭐가 돼요? A1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10이었으니까 이건 1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다음 A3이 궁금했어요. 가볼게요. 그럼 A에 뭐가 돼요? 2분의 3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보다 크지 않은 그지?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는 당연히 2였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A2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돼요? 11에다 더하기 1한 거니까 12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괜찮죠? 그러면 A4로 가볼까요? A4. 얘는 뭐가 되겠어? A에 2분의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더하기 1. 여기가 2였을 테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A2에다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얘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 홀수 짝수에 대해서 저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개만 더 해볼게. 지금 규칙이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 그지? 규칙 찾을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야. A5는 뭐가 될까요? A 2분의 뭐가 돼? 5 이렇게 된 거에다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2.5니까 3일 거란 말이야. A3 더하기 1이 돼요. 얘는 A3 더하기 1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1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A6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 2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기 1. A3 더하기 1 되는 거잖아, 그지? 똑같잖아, 그지? 얘는 뭐가 됩니다? 1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A7은 뭐가 될까? 이거 하나만 더하면 이제 규칙이 좀 나오겠다. 그죠?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지. 얘는 A에 뭐가 되는 거야, 결국? 2분의 7이니까 A4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4는 지금 뭐였으니까? 12였으니까. 얘는 또 여전히 뭐가 되니까? 아이고, 13이 되버렸네. 맞아요? 됐어? 그럼 규칙이 또 망했다, 그지? A에 또 뭐가? 8 그 기준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 여전히 A4 더하기 1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다? 13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9는 뭐가 될까요? A9는 A5 더하기 1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A에 뭐는 또 10은 똑같겠지? 14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이 규칙이 지금 나와요? 지금 봐봐.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써보자. 첫 번째 항은 뭐였어? 10이었어. 그럼 두 번째 항은 뭐였어요? 11이었어. 세 번째 항은 뭐였어? 12였어.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뭐였어? 12였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여덟 번째 항까지 전부 다 뭐였어? 13이었어. 그지? 아,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한 개는 10이었고 처음에 두 개는 처음에 한 개는 10이었고 또 한 개는 또 뭐 11이었네, 그지? 그리고 나서 두 개, 그 다음에 네 개, 그지? 그럼 그 다음 걸 봐야지.
그 다음 게 얘가 지금 한 개였고 얘가 두 개였고 얘가 네 개였으니까 요게 이제 8개를 기준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 맞아? 그러니까 A의 9 한번 확인해 봐. A 9가 뭐가 됐어? 14가 됐어. 얘 14가 됐어. 그럼 몇 가지가 14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봐. 어디까지 14가 되겠니? A의 16까지는 일단, 그지? A의 16까지는 그거의 반으로 들어가니까 A 8까지 해서 얘는 18이 될, 14가 될 게 분명해요. 근데 A의 17이 된 순간을 생각해봐. A의 17이 된 순간은 뭐가 되겠어요? A 9가 되니까 15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있어요 지금? 이거 빼면 몇 개? 이거 빼면 7개지. 빼면 7개인데 하나 더 해주니까 8개. 8개 되는 게 맞아. 이런 규칙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요? A 50이 궁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50이 궁금했어. 내가 그럼 17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부터 몇 개겠어? 17부터 몇 개야? 16개일 거 아니야? 맞아? 17부터 몇 가지인 거? 여기다 16을 더하면 얼마예요? 16을 더하면 33이니? 그러니까 32까지. 맞아? 32까지는 전부 다 뭐였겠어? 15였을 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33부터 이번에는 몇 개를 더해야 돼? 32개를 다 두 배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32개를 60 몇 개? 64까지는 그지? 맞아? 원래 32 더하면 65가 되지만 하나 빼가지고 64까지는 얘는 전부 다 뭐가 되겠다? 16이 되겠다. 그럼 그 안에 지금 A 50이 들어있으니까 A 50의 값은 16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대.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얘는 뭐 방법이 없어. 그냥 규칙대로 그냥 직접 찾아내는 거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철아 이해되니? 반응을 보여주세요. 안 보고 있을걸요? 보고 있을 거야. 좀 딜레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넘어가서 보고 있어요. 다음 질문. 149번. 봅시다. 쌤 내쫓아요. 어? 내쫓아요. 내쫓아? 그냥 조용히 해. 라고 하네. 불친절한 수강생이잖아. 아주 마음에 드는 대로. 너무 꼴보기 싫다.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AN, 수열 AN이 N이라고 하는 게 2의 P제곱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을 때 P가 의미 아닌 정수, Q가 홀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는 AN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P라고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이때 AN은 P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A20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A20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되겠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의미 아닌 정수가 맞고 여기는 Q는 홀수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소인수분해 해서 최대한 내가 몇 가지 2의 거듭 제곱까지 다 빼내버리고 2가 없는 형태까지 만들어버린 그 결과가 여기는 얘.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2의 개수가, 그지? 2의 개수가 여기는 A20의 개수, 값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64가 있었어. A64가 있었어. A64가 있었어. 얘는 얼마일까요? 64라고 하는 건 뭐야? 2의 6제곱이잖아, 그지? 곱하기 1 형태로 바라봐도 되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다시 봐봐. 그러니까 이 규칙을 한번 그냥 이 규칙을 이게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려운 규칙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여기 들어갈 요 수를 내가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여기는 이 P라는 값을 그 뭐라고 그 AN의 그 값이라고 내가 생각하겠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정리해봐. 여기는 얘를 여기가 있는 그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를 조금만 해석을 해봐. 그러니까 여기 요 n 안에 들어있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의 개수를 내가 AN이라고 정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AN은 뭐라고 내가 해석을 해봤더니 얘는 N을 뭐 했을 때?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지? 2의 개수를, 그지? 2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이제 잘 봐봐. 여기서 AM이라고 하는 게 1이 됐대.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거는
딴 건 모르겠지만 2는 하나 가지고 있었어. 맞아? 2는 하나 가지고 있었고 다른 거는 일단은 홀수로 들어가 있었나 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AM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겠어요? 1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A의 2M은 뭐가 될 거야? 그러면 2가 하나 늘었잖아. 그지? 그럼 2가 몇 개 됐어? 2개가 된 거야. 그게 2가 되는 거야. 근데 A3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봐. 다시 3M이라는 거 생각해봐. 3M. 3M은 뭐가 되겠어요? 2가 늘었어? 안 늘었어? 안 늘었어. 2는 여전히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맞아? 그럼 4M은 2가 2개 늘었네. 얘는 몇 개? 3개가 늘었네. 5M은 늘었어? 안 늘었어? 안 늘었어. 6M은 하나 늘었네. 그지? 하나 늘었으니까 2개. 7M 늘었어? 안 늘었어? 안 늘었어. 8M은 몇 개 늘었어? 무려? 3개 늘었어. 그러니 4가 될 거야. 늘었어? 안 늘었어? 9M 안 늘었어. 10M은 하나 늘었어. 이게 답이 돼. 근데 홀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여기는 일단 10을 곱해봐. 지금 2에 1제곱 곱하기 지금 홀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10을 한번 해봐. 그럼 여기 10이라고 하는 건 이게 2 곱하기 뭐야? 5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얘는 2의 제곱이 될 거고 홀수에다가 홀수 곱하면 그 결과는 홀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2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그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2가 들어가 있는 개수가 몇 개인가요? 그거를 가지고 답을 해주세요라는 문제였던 그런 규칙이 생각해주면 어렵지 않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150번 어이구 얘는 뭐야 자연수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K까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AXN이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1에 A1, 마이너스 1에 A2, 마이너스 1 이렇게 쭉쭉 가서 AK까지 지금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세요. 그때 A8이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얘 값이 XN이라는 값이었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X8이라는 게 궁금했어 나는. 그러면 나는 그 8이라고 하는 거의 약수들을 다 생각해봐. 1이랑 2랑 4랑 8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에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뭐가 될 겁니다? 8제곱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짝수제곱 있을 때는 죄가 뭐가 될 때? 1, 1, 1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죠? 이 결과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보자. 얘가 이거래요. 그럼 봐봐. 지금 n이 지금 뭐랬어? 3의 m제곱이래. 그럼 여기는 얘의 약수들은 뭐가 될까요? 1도 될 거고요. 3도 될 거고요. 3의 제곱도 될 거고요. 3의 세제곱도 될 거고 등등등등 가서 3의 m제곱까지 될 거예요. 그죠? 얘의 약수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xn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1에 뭐가 될 거고요? 1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 뭐가 될 거야? 3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 3의 제곱, 9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쓸게. 3의 제곱, 3의 이렇게 쓸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지금 마이너스 1에 어디까지? 3의 m제곱까지 이렇게 더해주세요라는 뜻일 것 같은데 3의 m제곱까지 더해주세요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봐봐. 3의 거듭제곱들은 전부 다 무슨 수야? 홀수들이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1로 나올 거, 이거 마이너스 1로 나올 거, 마이너스 1 다 마이너스 1로 나올 것 같아. 그럼 그런 게 몇 개 있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m개가 있잖아. m개. 맞아? 그럼 거기다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뭐가 돼요? m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태영이 알겠니?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봐봐. 그럼 얘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 이거 다시 줄게요. 이제 저기 있는 제일 잘 봐봐. 여기서 얘들아 그 사실 하나만 좀 기억하자. 이 사실 하나만.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 C의 l제곱까지 이렇게 있었어.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됐어요? M 플러스 1. 그렇지. m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n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l 플러스 1개를 다 곱해가지고 요만큼 개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했었지. 그지? 그럼 이름은 어때? 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뭐가 될까요?
요건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곱해져서 a의 m제곱까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b 더하기 쭉쭉쭉 더해져서 b의 n제곱까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c 더하기 쭉쭉쭉 더해져서 c의 l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한 얘네들을 더한 것들을 곱한 결과가 여기서 얘의 총합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하고 싶어요, 얘들아. 이걸 전개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낼 거고, 이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낼 거고, 이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낼 거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몽땅 다 꺼내가지고 모든 경우를 쫙 나열했으면 거기 있는 걔를 전개한 결과가 되잖아, 그지? 그럼 전개했을 때 하나의 항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가 꺼내졌어요. A 제곱이 꺼내졌어요. 여기서 얘가 꺼내졌어요. 얘는 B의 1제곱이 꺼내졌어요. 여기서 내가 C의 L제곱이 꺼내졌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얘의 약수 중에 하나지 않을까? 무조건.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내가 하나의 항을 만들었다면은 그 결과 하나의 항은 무조건 여기 있는 얘의 양의 약수일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몽땅 다 전개해서 걔네들 다 더하겠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어?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주겠다는 얘기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지성아 이해되니? 알겠어요? 일단 요거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얘 양의 약수가 궁금한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를 당연히 뭘 하는 게 정상이에요. 소인수분해 해서 좀 표현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잠깐만 좀 확인 좀 하고 가자. 얘들아, 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M 플러스 1이요. 그러니까 A의 네모라고 생각했을 때, 또 B의 네모라고 생각했을 때, C의 네모라고 생각했을 때, 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빵부터 M까지지. 그죠? 그거 몇 개? M 플러스 1. 그죠? 여기는 얘도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빵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N 플러스 1.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L부터 0부터 L까지. 0부터 L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L 플러스 1.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양의 약수 중에서 여기 양의 약수 중에서 A의 배수가 궁금합니다. 얘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선택권이 여기 있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0부터 m까지 있었고 0부터 n까지 있었고 0부터 l까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된 거지만 얘가 a의 배수가 되고 싶었다면 a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의 선택권이 이제 1에서 m까지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가 m까지가 돼버립니다.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걔만큼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써놨어? 이거 5잖아. 됐죠? 2의 m제곱, 5의 m제곱.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있는 얘의 양의 약수들은 총 몇 개가 있겠어? m 더하기 1, 그 다음에 m 더하기 1개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만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잘 봐봐. 여긴 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에 뭐 2도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 1에 4도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 1에 5도 있었을 거고 등등등등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지? 마지막 게 마이너스 1에 뭐였겠어? 2의 m제곱, 10의 m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총 개수, 여기는 요 총 개수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현재? m 플러스 1의 제곱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가 여기서 관심 있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에 지수로 붙어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난 뭐에 관심이 있겠어?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관심이 있어요. 맞아? 그럼 이 중에서 홀수는 몇 개고 짝수는 몇 개인지만 내가 알아내면 끝나겠다. 맞아? 그럼 짝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네 글자로 바꾸면 뭐야? 짝수를 네 글자로 바꾸면 2의 배수. 맞아? 홀수를 네 글자로 바꾸면 아니야. 홀수를 다시 바꾸면 2의 배수가 아닌 수.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 1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것 중에서 여기는 얘 중에서 홀수에 얘가 홀수였다면 홀수의 개수를 내가 생각해 주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에 여기가 짝수 제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곱하기 짝수의 개수를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로 그냥 가면 되고요. 여기 얘는 1 곱하기 얘로 가서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홀수가 몇 개인지 짝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홀수가 몇 개다, 홀수가 마이너스 1이 몇 개다, 짝수가 몇 개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상황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서 얘 약수 중에서 홀수가 몇 개일까요? 그럼 당연히 2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요. 맞죠? 2가 하나도 안 들어. 얘의 선택권은 빵밖에 없었다. 얘의 선택권은 빵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얘의 선택권은 여전히 m 더하기 1개가 있었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홀수는 몇 개 있었겠어요? m 더하기 1개의 홀수가 있었을 거예요.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 얘 짝수가 몇 개 있었을까요? 생각한다면 얘의 짝수는 얘의 선택권은 0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1부터 m까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m가지가 될 거예요. 맞아? m가지에다가 여기는 얘는 아무거나 다 선택해도 되니까 m 더하기 1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짝수는 몇 개 있었겠어요? m에다가 m 더하기 1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나요? 지금 봐봐. 그래서 얘 양의 약수의 개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됐다면 사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준 얘기고. 오케이? 요런 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으니까. 어쨌든 요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현재 상황 요거 계산해보자. 그러면 m에다가 m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고 마이너스 m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얘를 내가 m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뭐가 되겠어? m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결국 얘는 뭐가 됩니다? m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얘의 답은 맞는 거군요. 이거 맞는 겁니다. 두 개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렵죠? 근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수열 자체는 아니야. 그치? 수열 자체는 아니야. 수열에서 하는 역할보다는 이 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거 어디서 배운 거니? 이거 언제 배운 거니? 소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여기는 얘에 대해서 배웠어. 약수의 개수 배웠어. 근데 그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으면 사실 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중일들한테 이 문제를 갖다 줬다 그럼 풀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너희도 중학교 1학년 때 풀 수 있었을 거야. 오케이? 좀 어렵긴 하지. 이게 수열에 대한 이야기 다 빼고 그냥 이 흐름만 가지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숙제를 안 했어. 이어서 진행할게요. 다음 질문. 154번. 자 보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a,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 A1의 좌표는 지금 0,0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상황을 좀 그려가면서 규칙을 판단해 볼게요. 자, 여기 얘가 지금 현재 0,0 A1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줬는데 n이 짝수이면은 AN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로 전에 거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라면 AN은 요 점을 x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궁금합니다. A30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얘도 여전히 규칙을 찾아주세요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지? 그럼 내가 지금 처음에 궁금한 점은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A2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그죠? A2니까 처음에 나 조건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얘는 A2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A1이라고 하는 점을 Y축 방향으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지. 맞아요? 2 집어넣은 거네. N이 2였으니까 2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 이 점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는 이 점이 지금 현재 A3입니다, A2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3이라는 점을 찾고 싶어. 여기다 이 규칙에 맞춰서 3 이상의 홀수이면 얘는 그러니까 A3이라고 하는 점은 A2라고 하는 거야. A2를 어떻게 했대요? 요렇게 했대요.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다시 1이 됐어요. 그죠? 1이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어. 이건 3이 되는 거. 얘는 마이너스 3만큼 가겠네. 그지?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요렇게 돼 있는 요 점이 A3이라는 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규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A4라는 점을 찾고 싶어. 그럼 얘는 A2라는 점을 기준으로 A3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점을. 그러다 N에다 이제 4를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됐어요? 얘는 5만큼 위로 평행 이동. 얘는 5만큼 하나, 둘, 셋, 넷, 5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A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다시 A5를 구하고 싶었다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얘는 또 X축 방향으로 5만큼 다시 평행 이동해서 여기는 요 점이 지금 현재 A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구나. 그럼 결국은 요 다음 거는 여기서 다시 7만큼 내려온 점이었을 거야. 맞아요? 7만큼 내려온 점. 여기서 다시 7만큼 이쪽으로 간 점. 그 다음에 다시 7만, 다시 그다음에 9만큼 올라가나? 이렇게 되겠네. 다시 이렇게 되는 요런 점. 요 점들이 각각 다음 점들이 될 겁니다. 요런 규칙을 가지고 있네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자. A30이라고 하는 점은요. A30이라고 하는 점은 지금 얘네들의 주기가 요렇게 하면 한 주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마다 한 주기씩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얘를 A28을 먼저 구해요. 오케이? A28을 먼저 구한 다음에 A28을 통해서 A29를 구하고 걔를 통해서 A30을 구하면 끝나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 A28이라고 하는 거는 28이 아니야. 뭘 구해야겠어? 4로 나눈 나머지 1인 것들을 먼저 구해야 돼. 요점 요렇게 요 라인을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얘가 0,6이랑 2,2예요. 다음 점은 4,4였을 거거든. 그 다음 점은 6,6이었을 거야. 오케이? 이런 규칙을 따라가니까 요대로 한번 가보자. 얘는 그럼 A29를 먼저 구하자. A29를 구한 다음에 걔를 한 번만 더 내리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A29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는 1 더하기 4 곱하기 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몇 번 갔어요? 7번 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 A29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A29의 좌표는 7번 간 거니까 14,1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렇게 잡은 점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한 번만 더 내려가서 A30을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아요? 그 규칙을 가지고 가면 될 거야. 그럼 A30, A29를 통해서 A30을 구하고 싶으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야지. 맞아요? 30을 넣어보자. 그래서 30을 넣어봤어요. 그럼 얘는 A30이라고 하는 점은요, A29라고 하는 점을요, 어떻게 했어? 여기다 30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다 15, 다시 30을 집으면 31만큼 내려간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대. 그지? 여기서 31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는 14,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31만큼 내려간 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요점의 좌표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됐습니다. 이건 또 쉽게 풀렸네요. 그죠? 규칙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규칙이 쉽게 발견되면 편하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얘는 뭔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단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파트는 좀 힘들긴 하네요. 다음. 끝?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 시그마 하나도 안 들어가니? 네. 아, 시그마 안 들어갔어, 우리? 네. 이제 시그마 들어가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오케이. 이제 시그마의 성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야, 승철이 들어와 있니? 이상한 말 치니까 내쫓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좀 느려요. 많이. 제가요? 여기서 저거랑 지금 현재랑 좀 딜레이가 있죠. 아, 그러니까 쟤는 쳤는데 안 되는 거 아니면 제가 못 치는 거예요? 방금 조금 늦어가고 조금 늦게. 얘가 친 것도 좀 느릴 거고 내가 한 것도 좀 느릴 거고 그럴 거야. 서로 좀 느려가지고. 답답해. 지금 안 보고 있는 거 맞아? 그런 게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이거 근데 시청자 나온 거 근데 시청자 좀 스카이프로 바꿔요. 오 스카이프 얼굴 보고. 어디 있지 지금 봤어.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시청자 스트리밍 옵션. 오, 좀 수익 창출해봐요. 왜 안 되지? 쌤 일단 소리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건 소리 다들. 아, 그래. 구독자 250명 또 늘었네. 쌤 누가 구독했는지 볼 수 있어요?
누가 구독했는지 볼 수 있어요? 있어요. 제가 구독할게요, 안 할게요? 너 안 했잖아. 했어요. 쌤 한 명 보고 있는데 누가 시청 중이라고 나왔어요. 응? 한 명 시청 중이라고 나왔어요. 임태형 시끄럽다는데요. 안 읽어도 돼.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시청자가 안 나오네. 방금 나와 있었어요. 나왔었어? 네네, 한 명. 쌤 강퇴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시청자가 떴던 거. 현재 2명 시청자. 두 명? 누가 보고 있지? 나. 아, 나랑 아니, 수철이. 쌤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됐어? 채팅창도 켜요. 재밌네. 풀지 않았어, 그렇게 이렇게. 오쌤 댓글 봐요. 보자. 방금 친구는 안 나오네. 댓글에. 나온다. 왜 이게 안 나오지 근데? 가자. 방금 전에 방송 켰던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계속 키고 있었는데? 보자. 헐, 채팅 꺼요? 아니, 채팅을 됐다. 이렇게 하자. 봅시다. 자, 볼게요.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였냐면 이제 수열의 합이었어요.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로 이제 시그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AK. 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못생긴 소리를 내밀어. 이건데요? 아, 왜요? 다시 수열의 합 시그마. 여기 얘 말뜻을 잘 봐봐.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기호야, 그렇지? 저 기호에 빈 공간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빈 공간이 되게 많이 있어. 그렇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시작 번호가 돼요. 얘는 뭐가 돼요? 끝번. 그렇지, 끝 번호가 돼요. 시그마라는 요 말뜻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다 더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고, 그지? 다 더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들어가는 변수가 들어가요. 변수. 그리고 이거는 그 변수에 대한 수열이요. 식이 들어가. 근데 시그마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형태가 뭐냐면 이런 형태지. 여기는 얘가 K는 지금 위에다 써놓은 것처럼 K는 1부터 N까지 AK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얘 말뜻이 뭐예요? K에다가 1을 처음에 한번 넣을 거야. 그지? 여기 있는 K 대신에 1을 한번 넣을 거야. 그 다음에 2를 또 넣을 거고 3을 넣을 거고 4를 넣을 거고 5를 넣을 거고 마지막에 N을 집어 넣을 거야. 그 값들을 다 더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뭐가 됩니다? 시그마가 됩니다. 알았죠? 거기 있는 그 의미만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왜 시그마 봐봐. 여기는 얘 이렇게 다 더한 걸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여태까지 얘들아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해주세요 하고 SN만 가지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SN은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수밖에 없어. 그치? 시그마를 사용하면 홀수 번째 항들만 몰아서 더할 수도 있고 짝수 번째 애들만 몰아서 더할 수도 있고 등등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얘는 장점이 뭐냐면 일반항을 다이렉트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태영아 여기 봐야 돼. 일반항이 뭔지를 다이렉트로 볼 수 있어요. 얘가 일반항이 될 거야. 그리고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지를 다이렉트로 알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건 되게 너희들한테 좀 편하게 편하게 뭔가 해석해서 좀 편하게 식을 써달라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13 더하기 16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예를 들어 31까지 더해주세요라고 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더해지는 이 숫자를 매번 이렇게 쓰기 좀 귀찮으니까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 전에 저기 있는 제에 대한 규칙도 판단해야 되고 뭔가 할 게 되게 많잖아. 그치?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써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 시그마 해가지고 K라는 변수를 가지고 생각할 거고 첫 번째 항부터 생각할 거고 여기가 총 몇 개의 항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 15개. 잘 모르겠지. 그래서 여기에 일반항을 먼저 만드는 거야. 얘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요? 3K-2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31이 될까? 11을 집어넣으면 31이 될 거예요. 그럼 11번째 항까지 얘가 됩니다. 라고 바로 표현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써야 되는 걸 내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만들어진 게 시그마예요. 저 시그마 너희가 자연스럽게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이 시그마 파트는 되게 쉬운 파트야. 시그마만큼 쉬운 부분도 없을 거야. 오케이? 근데 시그마를 이게 해석을 잘 못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무조건 시그마에서 무조건 첫째 항은 1이 아니라 요거야. 여기 들어갈 번호가 무조건 첫째 항이 되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항은 n이 아니라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숫자가 마지막 번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변수에 대한 식이 있지. 이 변수에다가 k 대신에 여기 있는 요 k랑 k랑 일치할 때 요 k 대신에 1 넣는 거고 k 대신에 2 넣는 거고 k 대신에 3 넣는 거고 k 대신에 마지막 n 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 만약에 an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식이 돼요. 그럼 늘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하나 좀 알아둬야지. 늘 게 없는 상황은 어떨까? 늘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시그마 K는 5부터 11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3이 돼. K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K에 5를 집어넣어도 얘는 뭐였을까? 그냥 3이었을 거야. K에 6을 집어넣어도 뭐였을 거야? 3이었을 거야. 7을 집어넣어 3이었을 거야. 마지막 11을 집어넣어도 3이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요 3이 몇 개 있냐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겠지. 그 몇 개라고 하는 거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숫자가 몇 개 있나요? 이런 뜻이 될 테니까 얘 빼기 얘를 하면 6이잖아.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면 7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었어요? 7개 있었어요. 답은 2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식을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AN입니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AN이 몇 개 있었어요? N개 있었어요. 이런 뜻이 돼버려요. 오케이? 왜? 1부터 N까지는 총 N개가 있었을 테니까. AN이라고 하는 게 N개.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AK 대신에 AN이라고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 여기 있는 이 변수가 이 변수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그마가 2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 얘들아. 봐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시그마 해가지고 K는 1부터 5까지라고 돼 있었어. 그 다음에 거기에 시그마 또 붙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T는 뭐 2부터 3까지라고 돼 있었어. 만약에 여기는 요 식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T 더하기 K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첫 번째 너희가 해결해야 되는 건 이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 얘를 먼저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얘는 T는 몇 개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5개가 있어요. 그치? 더하기 얘는 뭐야? 1, 2, 3, 4, 5를 더하는 거지. 그죠? 얘는 1부터 5까지 더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결과가 이 시그마를 계산한 결과가 될 테니 거기 있는 걔를 다시 한번 내가 T는 2부터 3까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 얘는 5에다가 2는 거는 10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5에다 3는 건 여기다 T에다 3는 거는 15가 되잖아. 그 다음에 15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15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분리해서 차근차근히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원리만 제대로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편하게 풀 수 있는, 너무 편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파트가 시그마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시그마의 성질들 요런 성질이 있고 요런 성질이 있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자. 저기는 저 성질들이 왜 저렇게 될까? 계산하면 똑같아. 맞아요. 정확한 답이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A1 플러스 마이너스 B1 더하기 A2 플러스 마이너스 B2 더하기 A3 플러스 마이너스 B3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그래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거기서 AN들만 싹 다 모아주잖아? 그러면 A1, A2 쭉쭉쭉 더해서 AN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내가 B1 더하기 B1 싹 묶어주잖아.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이제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곱하기일 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하기랑 빼기만 됩니다. 나누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저기는 저 기호 시그마라고 하는 건 무슨 기호야? 합의 기호야. 지금 완벽하게 합의 기호기. 합차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치? 합차는 돼요. 합차는 되지만 곱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상수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나갈 수 있대. 이렇게 나갈 수 있대. 왜 그럴까? 당연한 얘기지. 그냥 이거야. CA1 더하기 CA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CAN이 있었어요. 걔를 내가 뭘로 묶어주면 C로 묶어주면 A1 더하기 쭉쭉 더해서 AN 될 거예요. 그죠?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잖아. 그지? 결론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곱해지겠네. 얘 앞에 붙어있는 상수 정도는 내가 바깥으로 빼서 그냥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줘도 괜찮구나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K가 없잖아, 그지? K가 없어요. 그러니까 C가 몇 개 있었구나? N개 있었구나. 그래서 CN이 되면. 그럼 얘들아, 이거 무조건 CN이라고 외우면 안 돼요. 얘는 C 곱하기 얘 개수구나로 외워야 돼. 기억해야 돼. 그렇지? 여기서 지웠네.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렇지? 개수야. 얘가 3일 수도 있거든. 맞죠? 그럼 얘는 C의 n-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시그마의 성질은 뭐 간단하니까 이 정도만 살펴내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HN 왜 그래? 응? 있잖아요. 쌤 근데 이거 채팅 응. 거기서 아까 껐다 켜가지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대 거. 그런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까 채팅 중에 지금 아까 지금 안 올라와. 그래? 지금 와서 노트북 하냐고. 승철아, 들어와 있니? 안 들어와 있나 보고 봐요. 있 보고 있 근데 못 댓글이 하나 안 봐요. 댓글을 못 단다고? 네, 껐다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해. 껐다 켜봐요, 그럼. 그래야 댓글을 달 수 있어? 네. 다시 올리고. 쌤이 댓글을 막았나 봐요. 승철이가 껐다 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죠. 이거 원래 그 하는 사람이 껐다 켜야 돼요. 내가? 네, 당연하죠. 왜? 껐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요. 이거를? 네. 방송을? 아니요. 아니, 채팅창. 방송이 아니라 채팅창을? 채팅창. 마무리 멘트에서 언제 말하고 있었지? 못했다. 들어와 있네. 뭐라는 거야 씨. 뭐래? 저 헛소리 하네. 근데 진짜 댓글 많이 썼고 쌤 댓글 읽기 응? 위로 소통 올려주세요. 한번 할까? 네, 위로 올려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돼지성. 또 헛소리 한다. 자, 가볼게요. 이거 뭐야, 자꾸 이거. 네, 손바닥이지요. 자, 가볼게요. 근데 요런 문제들은 너무 간단해. 이거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얘를 쪼개. 그치?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BK 될 거야. 여기 얘가 얼마라고 준 거고? 2라고 준 거고. 얘가 얼마라고 준 거야? 3이라고. 답은 얼마가 된다? 11.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넘어갑니다. 다 그런 식의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주의해.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거 빼기 2로 그냥 빼기 2로 계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것도 다 하나하나 분리해 줘야 돼. 그래서 빼기 20이 돼 버립니다. 알았죠?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 진짜 많이 억울하다.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숙제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요거는 외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외우고 왔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보자.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이런 거 좀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두 근을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얘가 궁금해. 그치? 얘가 식을 전개해줘. 식을 전개해줘. 얘들아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 이거는 너희가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너희의 관점을 좀 잡혀야 되는데 물론 식을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이걸 풀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뭐라고 할 거냐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문제를 풀 거야. 이게 왜 되는지에 정확한 그 이해를 한번 해보자. 왜 저렇게 되는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관점 중에 제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 마지막 관점이 뭐냐면 근을 알면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 요거 이제 뭐랑 관련된 이야기냐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랑 관련된 이야기. 얘들아, 인수정리가 뭐였어?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이제 좀 대답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인수정리가 뭐예요? 나머지가 없는 곱셈 정리. 유경아, 인수정리 뭐야? 1차식 fx를 F. fx를 알파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는 거예요. 나눈 거는 나머지가 나머지가 없는 그건 나머지 정리잖아. 근데 나머지가 없는 거. F 알파가 0이면 여기까지 해줄게. 써. 승철이 댓글로 써봐. 제가 말할게요. x 마이너스 알파는 x 마이너스 알파 qx 얘들아, 이거는 복습해야,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라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a가 근이라는데요. 그래서 A가 근이지. 근데 그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너무 다시. 선생님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강조를 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 너희가 몰라서 강조를 했어. 그러면 어떤 액션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지? 맞아요? 몇 번째 하는 거야 이것만? 뭘 두 번이야? F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예요.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 이해도 선생님이 매번 설명해주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왜 저렇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지성아. 네. 그치?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항상 짝꿍이 누구야? 나머지가 없는 그게 나머지 정리지. 나머지 정리를 또 알아야지 인수정리를 알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가 뭐니? fx를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 그렇지, 정확해요. x 마이너스 알파는 1차식으로 나눈 뭐가?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f 알파 2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오케이? 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 얘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fx를 직접 나눠보는 거예요. 얘를 직접 나눠봐.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보면 몫이 생길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생길 겁니다. 나의 지금 관심사는 누구예요? 여기는 이 나머지에 지금 관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x에 대한 무슨 식이야? 항등식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요? 알파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왜? 얘가 지금 얘는 지금 궁금하지도 않았어. 그지? 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앞에 붙어있는 얘가 0이 됐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x에다 알파를 넣어본 거야. 그랬더니 좌변에 f 알파가 될 게 분명하고 우변은 뭐가 돼버려? 그냥 r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f 알파가 돼버려. 나머지는 뭐 된다? f 알파가 돼. 오케이? 이게 나머지 정리야. 다시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f 알파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말로 외우지 말고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외우지 말고 얘의 형태를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얘가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야.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 돼. 뭔지도 모르고 이게 일단 외워지지도 않고 그치?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걔를 이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머지 정리 얘예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니까. 다시 나머지 정리 얘예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니까. 알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인수정리를 다시 가볼게. 그럼 f 알파가 0이래. 무슨 말이야? 나머지가 0이구나. 맞아요? 누구를? x 마이너스 fx를 뭐로 나눠봤더니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0이었구나. 이런 뜻이잖아. 그렇다는 거는 fx가 얘를 얘 곱하기 얘로 표현됐다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고 그 중에 여기는 얘를 인수라고 말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나머지가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인수 정리예요. 오케이? 이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야. 왜 그렇게 되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자 우리. 알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있었대. x의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었대. 근데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대. 이건 지금 현재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여기는 얘를 뭐의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면 이것만 뚝 잘라서 요것만 뚝 잘라서 요것만 뚝 잘라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다항식을 내가 잠깐 fx라고 잠깐 놔볼게요. 이 다항식 입장에서 이 상황을 재해석해 볼 거야. 근데 봐봐,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얘를 일단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이야? f 알파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f 베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얘네들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fx란 다항식은요? 얘란 다항식은 x-알파란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x-베타란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체고창에서 1이었으니까 예체고창에서 1이었을 거야. 2차식이었으니까 2차식 그대로 끝이지. fx는 얘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얘가 뭐가 됐어? 얘가 x-알파랑 x-베타로 너무 자연스럽게 뭐가 돼버려? 인수분해가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x-알파, 그다음에 x-베타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현재. 그렇다면 여기다 k를 집어넣은 형태가 얘기 때문에 여기다 k를 집어넣은 형태가 그대로 얘일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얘 두근이 얘랑 얘라고 했는데 얘가 나왔네? 얘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다시 2차 방정식에 뭘 알면? 근을 알면 그 2차식을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할 수 있어. 오케이? 근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 인수분해된 결과가 얘였잖아. 그지? 그 얘를 통해서 다시 얘가 얘니까 얘 대신에 그냥 얘를 써줄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이거를 봐봐. 그냥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 봐봐. 이거 정리하면 k제곱에 마이너스 뭐가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k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근의 합이 뭐가 돼? 두근의 합이 뭐가 됐어? 2가 됐어. 이 위니가 뭐가 됐어? 2가 됐어. 두근의 곱이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됐어. 얘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됐어.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냥 한 단계가 더 거쳐지는 것 뿐이지 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완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냥 바로 바라볼 줄 아는 거랑 그렇게 거쳐서 바라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넘어가자. 다음. 그럼 25번.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네요. 한번 같이. 이건 왜 특이하다? 이건 27번 문제인데 왜 객관식일까요? 2002년 2009년에 됐나? 다 객관식. 쌤이 알잖아. 몰라요, 난. 그때는 다 대학 생이었어. 헐.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 어? 쌤 생각 아직 안 됐어요. 똑같았어, 지금. 그럴 리가 없는데. 봐봐, 얘들한테. 얘가 말하는 게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얘가 말하는 게 뭘까? 시작하는 얘네들이 뭐가 바뀌고 있어? 얘 바뀌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봐봐. 시그마 해가지고 K가 만약에 5부터 13까지였어. 그 AK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여기는 얘는 그럼 얘는 내가 얘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K제곱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얘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다 일일이 넣어서 그냥 계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하려면 얘는 K는 1부터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1부터 13까지여야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K를 1부터 13까지 해서 K제곱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럼 얘랑 다르니까 빼줄 거야. 몇부터 몇까지 빼주면 돼요? 1부터 몇까지 빼주면 돼요? 5, 4. 4까지 빼주면 되죠. 왜? 얘는 5부터 13까지니까 1부터 13까지 해서 1부터 4까지 빼면 5부터 13까지가 될 거야. 너무 당연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다 일일이 다 빼가지고 계산하려니까 어때? 너무 귀찮아. 그지? 근데 봐봐. 너희가 시그마를 볼 때 있잖아. 시그마를 볼 때 그냥 시그마 해가지고 이렇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그마에 있는 상황 자체를 머릿속으로 한번 펼쳐서 생각을 해봤고 시그마라고 하는 걸 펼쳐서 생각해봐.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딱 보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1부터 12까지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한 거구나.
얘는 2부터 다 더한 거고 얘는 3부터 다 더한 거고 4부터 다 더한 거고 5부터 더한 거고 이게 12부터 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가지고 12의 제곱 이렇게 된 거에다가 2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해가지고 12의 제곱 이렇게 된 거에다가 뭐 3제곱 더하기 쭉쭉 더해가지고 12의 제곱 이렇게 된 거 쭉쭉쭉 가면은 12의 제곱 이런 형태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렇지? 그럼 봐봐 이런 게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1의 제곱은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2의 제곱은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지. 3의 제곱은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무슨 말이야? 1세제곱 더하기 2세제곱 더하기 3세제곱 더하기 결국은 12세제곱을 구해달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왜?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12 몇 개 있겠어? 12 12개 있겠지. 그죠? 그럼 12세제곱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펼쳐서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K 세제곱을 해달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뭐 2분의 12 곱하기 13 해서 이거 전체 수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간단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펼쳐서 생각할 수 있는 채팅 연결할 수 없대요. 왜 그러지? 펼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됐나요? 오케이. 대답해보라고요. 좀 채팅이 안 되는 거죠.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넘어갑니다. 오케이. 예상 귀찮아서 아니면 없어. 아니야. 어차피 보이는 건 문제 없잖아. 그리고 이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 저 채팅이 재밌는데. 봐봐, 이제 봐봐. 너희들이 이제 시그마를 막 배우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계산을 못 하게 된다. 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10까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다가 K 세제곱 더하기 2의 K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계산할 자신이 있지. 다 할 수 있잖아. 좀 귀찮긴 하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2의 K 제곱 이렇게 들어갔어. 오! 지수식이 들어갔어. 안 배운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 등비 수열이야. 그렇지. 선생님 이거 띄워놨지? 그걸 버스터져요. 이거 띄워놨더니 아니, 그걸 버스터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어차피 다 뭐 할 거야? 쪼갤 수 있잖아, 그죠? 이거 쪼갤 수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이렇게. 그리고 나 같으면 이거 각각 쪼개지 않아요. 난 이렇게 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3 그냥 그대로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2의 K 제곱 이렇게 쪼개. 왜냐면 K에 대한 1차식이잖아. 무슨 수요? 등차 수요.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하는 거고 등비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하는 거야. 그치? 굳이 얘를 내가 쪼개서 그 공식을 써서 풀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는 그냥 2분의 해가지고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야. 첫째 항은 여기다 1는 거니까 4가 되고요. 마지막 항은 여기다 10는 거니까 13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차 수열 합으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 뭐가 되겠어? 2-1분의 첫째 항은 1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하는 거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는 얘가 5부터 시작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네들은 계산을 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얘를 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K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K 세제곱 요거 빼줘서 이게 계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얘네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은 난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얘는 뭐겠어? 뭐가 되겠어? 어차피 2분의 똑같은 등차 수열의 합이야. 뭐가 제일 중요해? 항의 개수가 제일 중요해. 항의 개수. 거기다 첫째 항과 마지막 항만 추가시켜주면 된단 말이야. 항의 개수 몇 개야 이거? 6개죠. 첫째 항은 뭐라고? 근데 1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야. 그지? 이게 첫째 항 8 되는 거야. 마지막 항은 뭐가 되는 거야? 일단 10는 거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거 계산한 결과야. 굳이 이렇게 쪼개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알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뭐가 될까? 2-1면 똑같아. 오케이? 첫째 항은 뭐겠어? 2의 5제곱이야. 그 다음에 2의 항의 개수 몇 개라고? 6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그냥
등차 등비에 대한 것들은 너희가 시그마로 주어져 있든 그냥 주어져 있든 그냥 자연스럽게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 나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돼. 다 배운 것들이야. 표현 자체가 그냥 저렇게 됐던 것뿐이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21번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잠깐 간단히 볼까요? 좀 귀찮긴 하겠네. 일단 보자. 재밌는 문제. 봐봐. 얘들아, 봐봐.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얘는 왜 1을 주고 얘는 왜 3을 주고 얘는 왜 13을 주고 얘는 15를 줬을까? 그리고 이거 4개를 더한 결과를 왜 줬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얘를 더해달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보이니? 네. 카메라로. 보이니? 네. 진짜?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답은 36. 15 곱하기 4분의 72가 될 것 같아. 왜일까? 16, 16. 반. 그렇지, 등차 추가. 등차 추가. 근데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인 주어져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등차 중항 곱하기 n개 라고 했지. 그럼 봐봐. 여기는 얘 등차 중항은 뭘게 분명해? a1 더하기 a15일 게 분명해. 등차 중항. 그치? 이런 게 몇 개 있어? 15개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근데 봐봐.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얘랑 더한 거가 있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얘랑 두 칸 차이 나는 게 있고 얘랑 두 칸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야?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72였으니까 요거 하나에 36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다? 36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아까는 선생님이 4분의 72라고 썼잖아. 한 번 더 나눠줘서. 근데 얘는 지금 2분의 36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18 곱하기 뭐가 돼요?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쭉쭉 문제만 풀어나가면 됩니다. 됐지요? 넘어가고요. 꽤 어려운 개념은 없는 것 같네요. 요거 한번 볼까? 얘들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1번 앞. 얘가 의미하는 거야. 얘는 a의 11 빼기 a 1이 2n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다 라는 뜻이야. 아니지, a 여기가 10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a의 n 더하기 1. 이 말뜻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는 사람? 선생님이 시그마를 볼 때 뭐 하라고 했지? 펼쳐봐. 그렇지? 펼쳐봐.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안 펼쳐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그냥 꽉 막혀서 안 펼쳐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당연히 처음이면 당연한 거야. 누구나 당연해.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은 저걸 펼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처음 보는 수열들이 발견되잖아? 그럼 실제로 펼쳐보는 거야. 알았죠? 이게 실제로 펼쳐. 어떻게 되겠어? A2 마이너스 A1 더하기 A3 마이너스 A2 더하기 A4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마지막에 뭐겠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었을 거예요. 오케이? 해놓고 봤더니 얘랑 얘랑 지워지네. 그죠? 그럼 얘랑 지워지네. 그치? 그럼 얘랑 또 얘랑 지워졌겠지? 앞에 보니까 요만큼 남았잖아. 그지? 뒤에는 뭐는 이거 지워지겠지. 요거 남겠지. 이제 결과는 뭐가 된다? 2n 빼기 2가 2n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A10이 궁금했어. n에다 뭐 넣을래? 9 넣을래. 그럼 A10 마이너스 A1은 뭐니까? 9는 거니까 1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였어요?
얘가 뭐였어? 15였어. 근데 답은 뭐가 됩니다? 34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봐봐. 시그마 안에 있는 이 수열 있잖아. 이거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얘 두 번째로 얘네들이 등비 수열이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차 이하의 다항식이었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거 세 가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그 외에는 뭐 해주세요? 펼쳐주세요. 오케이? 그 외에는 펼쳐주세요. 이제 여기는 그 외 중에 하나 지금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걸 이항 분리꼴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긴 할 텐데 어쨌든 그것도 어차피 펼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 외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일반항이 바로 다이렉트로 보이잖아.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었다면 걔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풀면 돼. 얘나 얘였으면 그대로 그냥 풀어가면 돼. 근데 여기 얘가 얘가 아니었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겁을 먹기 시작하거든 괜히. 그렇지? 그러지 말고 그냥 뭐 해주세요? 펼쳐주세요. 펼쳐준 다음에 분명히 펼쳐버리면 뭐가 생길 거냐? 규칙성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 규칙성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뜻이구나라고 그냥 판단하면 돼요. 항상 모든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시그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어 실제로는. 그지?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야? 펼치는 거야. 오케이? 그 펼치는 것 중에 좀 유명한 거는 선생님이 규칙으로 만들어줄 거야. 오케이? 그거 말고는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 반대로 다시 한번 가보자. 얘는 지금 AK, 그러니까 AK를 통해서 합을 구하는 과정이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던 거 기억나니? AN을 통해서 SN을 구하는 과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지? 총 네 가지야. 이항 분리까지 해서. 그 다음에 SN을 통해서 AN을 만드는 과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똑같아요. 개념치 완전 똑같아. 시그마는 SN이 똑같은 애였으니까. 오케이? 그것만 그 사실만 잘 기억하고 그거대로 너희들이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자꾸 적용해 나가는 그런 훈련만 잘 되면은 많이 펼쳐보다 보면은 보여요. 오케이? 많이 펼쳐보다 보면 보입니다. 됐어? 근데 간단한 것도 이런 거 한번 해결해보자. 여기에 A, EK라고 돼 있어. 그지? 여기는 얘 일반항이 현재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봤더니 AN이 뭐였대? 등차 수열이었대. 그럼 AEN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겠구나라는 판단 되니? 맞아? AN이 등차했어. 두 칸씩 가는 게 AEN이잖아. 그럼 걔는 등차 수열일 거야. 아 그럼 여기 얘가 뭐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판단이 섰으니까. 그지? 섰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럼 이때는 펼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펼칠 필요가 없어. 그럼 판단이 안 설 때만 펼치는 거야. 오케이? 어떤 수열을 내가 다 더하고 싶은데 거기는 걔가 뭔지 모를 때 그럴 때 그냥 펼쳐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그냥 딱 계산해보는 거야. 천천히. 오케이? 그러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봐봐. 이런 문제 어떨까? 일단 20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상황을 먼저. 어려워 보이니 혹시? 감이 안 오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하나의 팁을 하나 주려고 해. 보세요. 묶어요. 어? 묶어요. 오, 뭐라? AK. 어? AK 플러스 BK. 오케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을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을 했다고. 그게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이었어. 뭐야? 언제 저렇게 말을 안 했어? 됐어? 쌤 대답해보라 해요. 응? 대답해보라 해요. 지금 자꾸 오프라인으로 뜬다 그래가지고. 아휴. 가볼게요. 봐봐. 그러니까 수열을 너희가 바라볼 때 있잖아.
여기가 지금 A1이랑 B1이랑 지금 함께 있지. 그 다음에 A10이랑 B10이랑 함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함께 만들 수 있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기 대신에 굳이 내가 두 개로 쪼개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지? 다 그냥 하나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AK, AN 더하기 BN, BN이라는 수열 자체를 내가 그냥 하나의 CN이라는 수열이라고 본다면 그럼 그 얘가 무슨 수열이 될지는 한번 상상해 봐야지. 여기 얘가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이었어. BN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었어. 그렇지? 그러면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했어요. 1차씩 두 개를 더했다는 뜻이잖아. 1차씩 두 개를 더해봐야 몇 차씩 되겠어? 1차씩 되겠지. 그러니까 CN은 무슨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판단되니? 그러고 나서 봤더니 C1이 얼마라는 거야? 45라는 거야. 그 다음에 C10이 궁금하대. 얘가 얼마인지 궁금하대. 근데 이걸 다 더한 결과가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CK들을 다 더한 결과가 얼마가 됐대요? 500이 됐대요. 그럼 너무 쉽지 않은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2분의 등차 수열이니까 항의 수천 전체 10개였을 거고 첫 번째 항이 45고요. 마지막 항이 요거잖아. 이 동그라미 이거. 여기 있는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됩니다? 500이 됩니다. 라는 식 하나 딱 써주면 끝난 거지. 그치? 요거랑 이거랑 약분했더니 5가 되고 약분했더니 100이 된다. 그치? 얘는 55가 답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문제 한번 보자. 다시 봅니다. 이게 몇 번까지 있어? 11번. 그래, 오늘 51번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좀 더 나가면 또 이항들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항들까지 하면 좀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자. 봐봐. 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을까? 일단 펼쳐봐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 저희는 제가 그냥 SN이야.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내가 SN이라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수열에 대해서 일반화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해되니?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었잖아. 그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AN은 뭐가 될까요? AN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얘가 지금 수열의 합인데 수열의 합이 지금 n에 대해 몇 차식으로 나왔어? 2차식. 그다음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AN은 뭐였겠구나? 등차였겠구나. 판단되잖아. 그죠? 그리고 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됐어? 2n-1에다가 -1이니까 뭐가 돼? -2 이렇게 나와. 됐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볼 필요도 없이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등차 수열 될 거야. 굳이 생각할 필요 없겠다. 됐죠? 이렇게 나왔어. AN 나왔어.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래? 얘래. 그치? 그럼 K배에다 뭐 해달래? 여기다가 N 대신에 뭐 넣었어요? 4K 더하기 1 넣었어요. 4K 더하기 1 그냥 넣어줘 그냥. 그럼 뭐가 돼요? 4K 더하기 1을 그냥 넣어줘. 이렇게. 그럼 얘 뭐가 됩니다? 8K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8K 제곱이 되버려. 그럼 그거에 지금 뭐가 궁금합니다? 시그마 K 1부터 10까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해결할 거면 돼. 어렵지 않죠? 그럼 전 문제, 바로 전 문제 봐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봐봐. 봐봐, 여전히 어떤 수열의 합이에요. 어떤 수열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수열의 합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맞아요?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수열의 일반을 구할 수 있겠구나. 맞아?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A2n-1이라는 수열이 뭐가 되겠군요? UN-2가 되겠군요.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됐습니다. A2n-1이라는 수열이 6n-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성아 요거 되니? 안 됐어? 그냥 요거 미분해서 하는 거 있었잖아. 이런 상황 6n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수열이에요. 이 수열. AN이 아니야. 이제부터 무조건 AN. 이거 일반 얘가 된다는 뜻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다 n 집어넣은 그 일반항이 요걸 가지고 만든 얘가 돼요. 요걸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됐죠? 그러고 나서 봐봐. 여기는 분명히 내가 몇 번째 항만 구할 수 있는데 몇 번째 항만 구할 수 있어?
홀수 번째항만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는 짝수 번째항이에요. 8번째항 구해달래. 어떻게 할까? 전체가 뭐라고 했어? 등차 수열이라고 했지? 그럼 나는 A7을 구하고 A9를 구한 다음에 등차 중앙으로 구하면 되겠다. 이해됩니다? 여기다가 뭘 넣어서 4 넣어서 7 구하고 5 넣어서 9 구한 다음에 그 두 개 등차 중앙으로 저희는 A8 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난 지금 몇 번째 홀수 번째 항에 대한 정보밖에 없거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짝수 번째 항을 구할 수 없잖아. 여기다 뭘 넣어야 여기가 A8이 될 거야? 안 되잖아. 근데 전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봐봐. 얘를 가지고 AN을 사실 구할 수는 있어요. 얘를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얘는 지금 2N이잖아. 한 번에 두 칸씩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는 걔의 공차가 얼마였어? 6이었거든. 그렇다면 한 칸씩 증가하는 수열의 공차는 얼마겠어? 당연히 3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은 뭐가 될 거냐면 3N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지. 그 첫 번째 항이 얼마야? 4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4가 되니까 얘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8 집어넣어도 답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방법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주어진 상황을 너희가 스스로 자꾸 판단해가면서 그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돼. 대신에 좀 합당한 생각을 자꾸 해야겠지. 맞아? 합당한 생각. 그게 어려워요. 오케이?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됐습니다. 요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이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오케이? 분석을 해. 일단은 이게 지금 하나의 수열이야, 그렇지? 저게 지금 하나의 수열이거든? 하나의 수열에 대한 뭘 줬어요? 합을 줬어요. 그지? 그 합이 좀 이렇게 돼서 3차식으로 나와 있네.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어? 이 하나의 항을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 하나의 항을 구할 수 있어. AN을 구할 수 있다. AN, BN을 구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될까요? 다시 봐봐.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SN 빼기 SN-1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4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n에서 뺄 거야. 뭘 뺄 거야? 4n-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이렇게 뺄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해. 오케이? 근데 얘는 항상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n이 2 이상일 때만 돼. 그지? 그러니까 A1이랑 B1은 또 따로 구해줘요. A1, B1은 또 따로 구해줘요. 여기다 그냥 그대로 1을 집어넣어서 구해줍니다. 얘는 6이네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계산한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n에 대한 칙으로 나오겠지. 근데 내가 AN에 대한 칙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얘는 첫째 항이 이거 공차가 당연히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도 n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고 얘도 n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 버리면 내가 bn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거기다 내가 뭐 넣어달라? 5 넣어달라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수열의 합을 줬다. 수열의 합을 줬다면 거기 있는 그 수열,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야, 그 파트 자체. 오케이? 다시 AN을 통해서 SN을 구하는 방법은 현재 3가지 배웠어요. 그죠? SN을 통해서 AN 구하는 건 현재 1가지 방법 배웠어요. SN을 통해서 AN 구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제대로 못해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안 보여가지고 그게. 오케이? 거기 있는 걔를 봐줄 수만 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물론 계산은 좀 되게 많이 들었겠지만 굳이 내가 이 계산 다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A5였거든. B5였거든. 여기다 그냥 뭐 넣으면 돼? 이건 필요도 없잖아 지금. 내가 궁금한 게 B5였으니까. 그럼 여기다 내가 뭐 넣으면 돼? 그냥 5 넣어버려. 그러면 A5는 얼마겠어?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거야? 4번 더해진 거야. 그럼 16이야. 16 더한 거에 18이겠지? A5는 18이었으니까 그냥 18B5가 뭐가 됩니다. 여기다 그냥 5 집어넣으면 결과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걸 내가 마지막에 18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좀 이렇게 계산만 하면 끝난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다 5, 5, 5, 5, 5, 5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끝나요. 그냥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전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을 너희가 스스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 파트 50 몇 번까지, 51번까지 풀어보면서 안 되는 것들 최대한 잘 모아서 근데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 얘들아 지금 질문이 너무 길어져 그지? 질문이 길어지니까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어. 그지? 그러니까 질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노력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법이 뭐겠어? 영상 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그지? 영상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참고해가지고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한테만 다 맡기는 건 아니지만 너희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주는 거는 여전히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너희 생각이 아니야. 아직 너희 생각이 되지 않았거든. 근데 너희 생각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시 풀어도 못 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 생각이 되게끔 너희는 연습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럼 해설을 조금만 참고해봐.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꾸 연구를 해봐야 돼 스스로. 알았지? 그러니까 숙제라고 하는 게 그냥 문제 풀어오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걸 연습해오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숙제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지 언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 수업 시간 바로 전에 숙제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일 때 빨리빨리 해야지라는 생각만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 그냥 수업 끝나자마자 가서 계속 복습해보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복습해보는 거야.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얘들아. 그 진짜 중요한 그 마인드예요. 평소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큼 수학은 너희들을 좋아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수학이 지금 태영이 겁나 싫어하잖아. 저 좋아요. 그치? 아니요, 저 수학이 더 좋아요. 수학이 널 좋아한다고? 네.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아니요, 선생님은 선생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 전 느껴요. 나는 수학 선생님 시각인데? 전 느껴지죠. 전 장본이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야.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급급해. 그냥 숙제 푸는 데만 급급해. 그러니까 실력이 당연히 늘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치? 맞아요? 지금 반성되죠? 반성 안 되니? 방송 안 하고 관심이 너무 없잖아. 그치? 아니야? 관심 있었어?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세요. 알았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랑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 차이가 클 겁니다. 평소에. 선생님은 그래. 선생님은 이제 노래를 다시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선생님 평생 수건이야. 노래를 잘하는 거.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계속 꾸준히 가져줘. 정말 꾸준히 가져줘.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차에서 이동하잖아. 그럼 차에는 무조건 선생님 차는 이제 노래방화가 돼 있어요. 이미. 나중에 놀러 와요. 내 차. 노래방화 돼. 그러니까 계속 되게 힘들거든. 목도 아프고 되게 힘들거든. 그래도 계속 선생님 막 계속 연구하고 이 길이 아닌가? 막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막 선생님 혼자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 나중에 잘 부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쌓이고 아닐까? 타고난 거예요. 그래, 노래는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되게 웃기더라. 근데 강의를 할 때도 솔 톤으로 해야 되는데 솔 톤.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의 그 높이로 강의를 해야지 너희들이 안 졸리대요. 선생님은 좀 성대 자체가 좀 이렇게 저음이거든. 그래서 잠깐만. 방송 중에 갑자기 이렇게 중에 이게 도야 도. 도레미파 솔 이 톤으로 강의를 해야 된대. 지금 선생님 그냥 말하는 톤 자체가 지금 뭐냐면 0옥타브 라예요. 성대를 바꾸세요. 근데 1옥타브 솔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6개의 음을 올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 중이야. 이 톤 자체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강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구 중인데.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하도 좋으니까. 너 말이야. 저안 쓰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톤 좀 올릴 거야. 근데 너희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야 수학을 잘할 수 있어. 수학은 관심 가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 진짜. 오케이?
지금 여기 중3 예비 고1 학생 있지. 진짜 열심히 하는 애 보이지 한 명. 수환이라고. 또 있어요? 수환. 너희랑 모의고사 보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있어. 왜 이렇게 걔 보이지? 많아? 걔가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 정말 못했어. 근데 지금 벌써 지금 고1 거 지금 내신 너희 시험지 풀리면 거의 90점 이상 나올 거예요. 정말 못했던 학생.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 선생님이 여태까지 모든 제자들 중에서 수환이가 선생님 말을 제일 잘 들어. 선생님 시키는 대로 공부해. 근데 점수가 되게 빨리빨리 잘 올라서. 거짓말. 진짜 선생님 뭐 시키는데요? 개념부터 정리하는 거랑 그다음 복습 그날 바로 하는 거랑 그것만 시켜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그럼 제가 제일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안 듣는 아니에요? 널 봐봐. 저한테 나 시켰잖아요. 내가 좋은 친구네. 아무튼 그래서 빨리 올라가라고 실력도 빨리. 지금 고1 거 시험 보면 너희 거잘볼 거예요. 몇 살인데? 예, 고1. 2살 거지. 근데 노력한 만큼 늘어나 실력.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제 개념을 잡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지금 노력을 안 해주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봐도 돼.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번 했던 말은 기억하자. 인수정리 같은 거 몇 번 말해야 돼.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하자.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모의고사 그 문제들이라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빵빵 튀어나오면 갑자기 막힐 때가 있는데 너희도 당연히 막힐 게 나보다 더 많을 거야, 그렇지?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선생님이 막혔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 선생님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 그것도 너희들한테 공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방송을 끈다. 편집을 한다. 선생님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니? 보통 다른 방식으로 자꾸 생각해. 내가 처음에 시도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자꾸 시도해. 이 방법 시도하고 저 방법 시도하고 이 방법 시도하고 저 방법 시도하다가 계속 시도해보는 거야.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야. 하나를 해서 내가 하나의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 못 풀어가 아니라 그게 끝났으면은 그럼 다른 방법, 다른 개념으로 다르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꾸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시도들이 너희들의 실력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한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30분을 고민했어요. 그럼 그 30분이 다 날아가는 시간은 아니야. 왜냐면 그 시도했을 때 결과가 있을 거야. 이 시도는 이번에 실패했어. 그럼 그 실패했을 때 경험치가 쌓이거든. 맞았을 때 경험치만 쌓이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경험치가 쌓여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민한 만큼 그거에 대한 수학 실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주세요. 그렇죠? 그게 수학을 하는 그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인 거야. 알았죠? 태영처럼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물어보고 하잖아요. 너는 좀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 자, 나머지 다 시도 한번 해보고요. 안 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남겨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